안녕하세요. 마케팅학교의 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상품을 어떤 키워드로 공략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스토어를 개설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쇼핑 아시죠?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첫 단추는 네이버 쇼핑인데요. 그냥 상품을 등록하기만 하면 노출이 된다 안 된다? 삐. 연동을 시켜줘야 노출이 된다는 점. 대신에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가 2%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수수료는 1%에서 3.5%까지 든다라는 거. 이렇게 페이 수수료가요. 1점에서 3까지 사이가 되는 이유는 각 고객마다 계산하는 카드가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합해서 약 6% 정도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해요. 다들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까진 알고 계시는데 수수료 부분을 생각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10,000원의 상품을 올려놨다. 그러면 6%, 즉 600원이 빠진 9,400원이 정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입하실 때 이 수수료 생각하시고 가격을 측정해야겠죠. 다음은 개인 사업자로 스토어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정답은 O죠. 사업자 번호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개설부터 해볼게요. 지금부터 옆에 창 띄워서 그냥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네이버 아이디로 스토어 생성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판매자 가입하기가 있어요. 누르시면 개인과 사업자, 해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다 등록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개인 판매자로 활동은 가능하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사업자 전환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가입 후에 1회 수정 가능하고 URL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휴대폰 본인 인증 한번 해볼게요. 자, 인증을 하고 나시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 아이디 또는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실 수 있다. 그럼 저는 네이버 아이디 선택해볼게요. 네,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2번 인증을 하고요. 자, 여기서 네이버 쇼핑, 앞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쇼핑 그리고 톡톡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연동을 해야 노출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톡톡도 구매자랑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운영함에 있어서 빅파워로 가는 빠른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이용 약관 읽어주시고요. 네, 집 주소 메일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제가 오늘 정했죠. Live Myself라고 하고 자, 일단 스마트 스토어 이름 적어주시고 URL 기록해주시고 소개글,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URL은 변경이 안 되지만 소개글과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이름과 URL만 신경 써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 선택해줄게요. 저는 생활건강 할 거고요. 판매 권한 신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해외 상품이 아니라서요. 배송 정산 정보 입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 정보까지 기입을 해주실게요. 자, 이렇게 휴대폰과 메일 인증이 완료가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보가 정확한지 그리고 수집 정보에 동의하는지 등등의 확인사항이고요. 자, 신청 완료 누르시면요. 스토어가 편하게 가입이 완료됐다고 뜨죠. 여기서 2단계 인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증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5분 만에 이렇게 제 스토어를 하나 개설을 했고요. 여러분도 지금 계속 따라 하셨으면 충분히 앞으로 빅파워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저는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상품 업로드라고 생각을 해요. 차근차근 영상 멈추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품 등록 먼저 해볼게요. 자, 상품 관리 탭에서 상품 등록 들어가시면 이제 상품을 업로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카테고리. 가장 먼저 카테고리가 나오죠. 자, 카테고리 설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과 선택인데요. 카테고리 설정부터 잘못해서 노출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상품과 맞지 않는 카테고리에 등록이 된 경우에는 강제 이동되거나 판매 중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는 AI가 스토어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판매 중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신경 써주셔야 한다는 거. 저는 일단 도매 사이트에서 자석
칫솔꽂이를 업로드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칫솔꽂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죠? 이런 경우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네이버 쇼핑이죠. 여기서 제가 원했던 상품이 칫솔꽂이인데요. 칫솔꽂이라고 한번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칫솔통 거리라고 업로드를 해놨죠. 그럼 저희도 똑같이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클릭.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인데요. 선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 설정은 돼 있지만 생활 건강, 저희 생활용품 할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중분류 보시면 욕실용품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분류에서는 아마도 용기, 홀더가 되겠죠. 그리고 세분류에서는 칫솔통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품명을 내려가 볼게요. 상품 등록하는 탭에서 카테고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노출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에요. 칫솔꽂이라는 거에도 정말 다양한 단어가 있죠. 그럴 때 뭘 이용해라? 검색어 통계. 자, 저는 미리 해왔어요. 검색어 통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칫솔통, 칫솔홀더, 칫솔꽂이, 칫솔컵 저번 시간에 한번 했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칫솔꽂이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할 때는 실제로 칫솔통이라고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다. 2명, 3명 정도 검색한다. 칫솔꽂이를 대부분 60% 이상이 검색을 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상품명 정해볼게요.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브랜드를 앞에다 적어줘야 하는데 저는 적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 자, 하지만 여기서 지금 넘어가기 전에요. 상품명에 기재하면 안 되는 문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수 문자인데 기능 많이 적으려고 대괄호랑 슬러시 이런 거 쓰시는 분 계시죠? 이거는 노출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라고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특수 문자 사용 시 노출 제한된다. 그런데 허용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가루이고요. 이거는 세부 특징 적어야 할 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픈이라고 하죠. 짝대기. 근데 이거는 상품 고유번호 기입할 때인데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픈 사용했죠? 소가루 사용했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는 노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상품명을 적거나 특징을 적는데 소가루를 사용을 하셨다 하면 정말 네이버 AI가 노출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판매가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제가 10,000원에 판매를 할 거고 할인을 원한다. 여기서 2,000원 할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수료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는 판매가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할인가, 실제로 판매된 금액에서 2%가 부과된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재고 수량 적어줄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엑셀로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하면 엑셀로 일괄 등록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직접 입력 도와드릴게요. 단독형 같은 경우는 옵션별 상품마다 재고 수량을 다르게 설정할 건지 아니면 조합형으로 다 다르게 설정이 필요한지 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가격도 색마다 다르고 수량도 다 달라서 조합형을 많이 쓰시죠. 옵션명 개수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한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렬 순서 골라주시고 옵션 입력에는 노출과 상관없으니 딱 상품명과 옵션 성격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칫솔통 개수대로 옵션을 나눠볼게요. 여기 부분은 이제 컬러랑 사이즈별, 구성별 이렇게 많이 나눠지겠죠? 알아서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자석 칫솔꽂이 3구랑 자석 칫솔꽂이 4구 39, 49 이런 식으로 팔아볼게요. 여기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명 개수를 말하는 건데 만약 이 칫솔꽂이가 색이 다르다면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 컬러 그 다음에 네이비, 블랙, 화이트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용. 자, 그러면 39 네이비 블랙 화이트, 49 네이비 블랙 화이트 이런 식으로 6가지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옵션가랑 재고 수량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전 옵션 안 할 거니까 설정 안 함 누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절반은 한 것 같아요. 상품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 입력해 줄 거예요. 대표 이미지 옆에 빨간 동그라미 있죠? 추가 이미지 옆에 있나요? 없죠. 동영상은요? 없죠. 여러분, 이거는 필수로 등록하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속지 마시고 무조건 동영상까지 등록하세요. 네이버에서 노출이 되고 싶다면 수단 안 가리고 모든 검색에서 내 스토어에 상품이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추가 이미지는
2개 정도는 올리시는 게 좋고요. 동영상 같은 부분은 그냥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하셔도 괜찮으니까 업로드를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는 권장 크기가 여기에 1000 곱하기 1000이라고 적혀있죠. 이 말은 정사각형이라는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권장 사이즈를 지켜주셔야 해요. 추가 이미지 같은 경우도 권장 크기는 똑같고요. 9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상세 페이지 이 부분은요. 가로가 860 픽셀이에요. 그래서 세로는 얼마든지 길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다음으로 상품 주요 정보. 여기에도 적혀있죠. 네이버 쇼핑에 검색 노출이 잘 되려면 이 의미는요. 여기서 노출이 어떻게 어디에 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말이에요. 모델명에는 이 광고성 멘트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정말 상품 정보만 기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브랜드 기록해주시고 제조사 아시죠? 적어주시고 그 다음 이 밑에 상품 속성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적혀있죠. 무관한 속성을 선택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속성 선택하는 경우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여기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줌으로써 구매자들의 신뢰를 얻는 곳이에요. 즉 정말 자세하고 솔직하게 기입해주시면 되고 밑에 KC 인증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와 뭐 같은 통신 제품 이런 거 인증이 필요한 어린이 상품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기입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노출 제한이 정말 많이 걸려요. 인증 없으시면 절대 올리지 마세요. 스토어 노출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요. 배송, 반품 교환, 특징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검색 설정 잠깐 보면요. 태그를 걸었을 때 검색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개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상품에 알맞는 태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출 채널 한번 보시면 가격 비교에 여기 사이트 등록하는 칸에 네이버 쇼핑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여기 칸을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정말 저랑 같이 따라오셔 놓고 스토어 만들어 놓고 이거 클릭 안 했다? 그럼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 연동이 된다는 점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상태는 저희가 스토어를 개설한 지 20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2-3시간 정도 저희 스토어가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4시간 이후에는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오늘 강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만약 더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모르는 부분이 생기시면 정말 1:1 채팅하듯이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